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웹 디자인의 이해와 포토샵 툴의 소개 시간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웹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웹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웹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포토샵 툴과 기본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웹의 기본입니다. 자, 웹은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웹이 인터넷하고,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웹과 인터넷은 이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의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인터넷보다 작은 개념이죠.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기술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자, 웹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라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 쪽이 있고요. 서버라는 서버 사이드, 서버 쪽이 있어요. 자, 이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웹 디자인은 바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자, 요쪽 기술을 배우는 것을 웹 디자인이라고 하고, 웹 디자인의 어떤 기술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발전을 해 왔고요. 이 강좌는 최근에 유행하는 웹 디자인의 기술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좌입니다. 자, 서버 쪽은 우리의 영역이, 공부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쪽은 강의가 되어지질 않고요. 이쪽을 강의를 하는데, 자, 최근 웹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전부 다 HTML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웹을 설명할 때 웹을 기술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 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바로 HTML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코딩 위주로 도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픽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래픽 설명을 좀 하면 여기서는 컴퓨터 그래픽 툴, 주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컴퓨터 그래픽 툴들이 함께 익혀져야 되겠고요. 컴퓨터 그래픽 툴, 거기에다가 이런 이미지 작업에다가 코딩 작업을 위한 HTML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고요. 자, HTML이 너무나 단조로운 페이지가 나오므로 조금은 예쁜 코딩을 가지고 예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 CSS, 자, 버전은 HTML 최근 버전은 5고요. CSS는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우고요. 이 두 개를만 갖고 하는 페이지를 정적 페이지, 뭔가 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는, 물론 최근에는 CSS3에 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CSS3와 HTML은 정적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적인 페이지를 하고자 자바스크립트를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너무 어려움으로, 자, 우리는 존 레식이라는 분이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웹은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인터넷 주소를 치게 되면, 자, 브라우저에서 친 주소에 그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쳤다 그러면 네이버의 웹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요청을 받은 웹 서버는 자기가 실행할 것을 다 실행하고 나머지 결과를 다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 response라고 하죠. 자, 이 방향은 요청이고요. 이 방향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은 바로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 있고 그 서비스를 그 응답하는 쪽이 있다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고요.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클라이언트 측에 대한 공부이고 이쪽에서의 기술을 우리는 웹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웹 디자인의 개념을 우리가 글로써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럽니다. 자, 웹 디자인은 자,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보여주기에 알맞은 마크업 언어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매체 콘텐츠의 전달의 개념을 정하고 계획하고 모델로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로써 정의한 웹 디자인이고요. 자, 웹 디자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러한 웹사이트에는 전자 파일이 한데 모여 있고 자, 웹 서버에 상주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요청한 웹페이지 형식으로 컨텐츠와 상호작용, 기능,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자, 텍스트, 비트맵, 자,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할 내용들이고요. 자, 폼과 같은 요소들은 HTML, XHTML, XML 태그를 사용하는 페이지 위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HTML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벡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비디오, 소리와 같은 복잡한 미디어를 보여줄 때는 자, 플래시, 최근에는 플래시가 사양길입니다. 자, 그 대신 CSS3를 이용해서 또는 jQuer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플래시의 예전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죠. 자, 퀵타임, 자바 런타임 환경과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요구하는데 플러그인은 HTML, HTML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웹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 HTML5가 들어오면서 이 플러그인의 사용을 사용 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웹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웹 디자이너 또는 웹 기획자라고 하며 이들은 그 사용성을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최신화된 웹 접근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고 있고요. 자, 웹페이지는 보통 정적 페이지, 앞에서 제가 살짝 얘기했던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정적 페이지는 사용자가 페이지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요청마다 컨텐츠와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는 그런 페이지이고요. 동적 페이지는 컴퓨팅 환경, 예를 들어서 사용자, 시간,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에서 최초의 사용자의 입력이나 변경에 따라 겉모양이나 컨텐츠를 수정하는 그런 페이지로서 컨텐츠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 쪽에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팅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 제이스크립트,
액션 스크립트, 결국은 다 자바스크립트 계열입니다. 등을 사용하여 돔 요소를 변형함으로써, 이 돔 요소라는 거 나중에 제가 선택자 할 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변경함으로써 이를 변경될 수 있고요. 동적 컨텐츠는 서버 스크립팅 언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을 이용하여 서버 위에 컴파일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서버 사이드 쪽 이 기술들이고요. 우리의 그 기술 영역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접근 모두 보통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전형화됨에 따라 웹페이지에 특화된 웹 디자인과 모든 웹 기반 서비스의 완전한 논리를 위한 웹 개발을 구분하는 경향이 생겨났기도 했습니다. 웹 디자인과 그 웹 개발 이쪽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 더 등장한 그런 용어가 웹 퍼블리셔, 퍼블리셔라는 이런 그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명칭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웹 디자인 하면 그냥 됐어요. 그리고 웹 디자이너, 그 다음에 웹마스터 이렇게 이제 끝났었는데, 최근의 기술들은 이쪽에서 디자인과 개발 쪽이 분리되면서 이 퍼블리셔가 오히려 이 개발과 웹을 동시에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용어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웹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 우리가 우리 강좌에서는 20강 아주 짧은 강의 안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강좌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각각 강좌를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스피디하게 제가 이런 기술들이 뭉쳐서 그 최근에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강좌의 첫 번째 장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픽 제작 기술 필요하고요. 자, 정적 페이지 제작 기술 필요하고요. 동적 페이지 제작 기술 필요합니다. 자, 그래픽 제작 기술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우리 할 거고요. 정적 페이지 제작 기술에서 HTML5, CSS3 반드시 이거 없이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이 바로 동적 페이지 제작 기술의 자바스크립트와 jQuery까지 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구현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포토샵의 툴과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포토샵은 버전별로 따로 이렇게 그 약간의 인터페이스가 다르지만 거의 공통되므로, 자, 지금 화면은 CS6의 그 캡처 화면이에요. 자, 가장 크게 어떤 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이든 제일 위에 파일 에디트 이미지면서 파일 편집, 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자, 1번 메뉴바, 그래서 메뉴 표시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자주 쓰이는 그런 메뉴들을 도구로 하는 도구 모음인데, 이 그래픽들의 도구 모음은 이렇게 옆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3번이 도구 모음 툴바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이 툴바의 기능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게 바로 포토샵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고요. 자, 어떤 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 선택 툴이 선택되어진 상태인데, 어떤 툴을 선택하면 이 2번에 옵션 바라고 돼 있죠. 옵션 바에서 그 툴에 대한 디테일한 옵션들을 이렇게 그 옵션 바에 나타내 주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은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인데, 실제 파일 뉴해서 캔버스를 열어서 캔버스에서 모든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파일도 열려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짙은 회색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기본적인 디폴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CS6 버전부터
이 패널이요. 기본이 블랙으로 돼 있어요. 블랙. 그래서 저는 그 하위 버전에 좀 익숙해 있고 블랙보다는 이런 환한 조금 더 흐린 패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바꾼 거고요. 원래는 디폴트는 블랙 패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5번에 보면 패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패널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조창이에요. 우리가 이 툴바에 있는 기본 도구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바로 이 툴바들을 열어서 그러니까 패널들을 열어서 이 패널은 지금 제가 패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전 명칭은 팔레트라는 명칭이에요. 팔레트. 그래서 팔레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패널 하셔도 됩니다. 어도비가 매크로미디아사의 그 플래시와 드림위버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때 플래시와 드림위버는 이 보조창을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어도비사의 프로그램들은 이 보조창들을 팔레트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수하면서 출시한 버전들이 바로 CS라는 버전입니다. 포토샵 CS, CS2, 3, 4, 5, 6 지금 CC까지 나도 CC도 연도별로 버전이 다르죠. 자, 그때 이 CS 버전이 나오면서 이 팔레트라는 예전에 부르던 이름들을 패널로 보조창을 명칭을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패널 하면 예전 명칭은 팔레트 같은 거고요. 보조창을 의미하고 보조창은 우리가 툴바나 이런 거 갖고 될 수 없는 디테일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은 바로 레이어즈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포토샵의 레이어를 알면 포토샵의 기능을 반 이상 이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레이어즈 팔레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주 기본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도구 모음을 한꺼번에 좀 여기다 그려서 넣어봤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포토샵을 이제 이따 열어볼 텐데 열면 이렇게 옆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 도구가 있고요. 이동 툴처럼 여기 삼각형이 없는 툴이 있어요. 즉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삼각형이 여기도 없고요. 삼각형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이 작은 검은 삼각형이 있는 곳은 눌렀을 때 서브 메뉴 다른 툴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자리에 이동 툴은 자기 혼자만 있다라는 거예요. 확대 툴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만 있다. 그런데 지금 서브 메뉴까지 다 보이기에는 너무 툴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가장 상위에 있는 툴 위주로 지금 캡처를 해서 이름을 달아 놓은 것이고요. 자, 사각 선택 툴 가장 기본 툴이고 거의 제일 많이 쓰이는 툴들이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툴이고 자, 이동 툴 못지않게 제일 많이 쓰이는 툴이 이 두 개가 되겠고요. 두 개에 대해서는 또 예제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겠고 기본적으로 네모나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올가미 툴 자, 선택 영역을 내 맘대로 하는 툴이죠. 자르기 툴, 이미지를 잘라주고요. 스파들링 브러쉬 툴, 여기 보시면 보정 툴이에요. 점이나 작은 주근깨 같은 것을 보정하는 툴이고 도장 툴, 여기죠. 이쪽에. 자, 여기 화살표가 요렇게가 빠졌네요. 자, 도장 툴은 자, 요것이고요. 복사 툴입니다. 복제, 이미지를 복제, 지우개는 지워주고요. 물론 지우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워주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지워줍니다. 샤픈,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툴. 자, 여러분들 이 펜 툴,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물론 눌러서 5개 정도의 서브 메뉴가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툴. 자, 패스 선택 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요게 제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얘가 중요한 툴인데, 즉, 벡터 그래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이 비트맵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툴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 중요한 툴이 아닙니다. 그냥 패스를 선택하는 툴이다. 패스가 뭐예요?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패스를 선택하는 툴, 손툴,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서 보이는 영역을 다르게 하는 그런 툴이고요. 자, 전경색과 배경색. 여러분들 이 컴퓨터 그래픽에는 전경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foreground color, 배경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background color. 자, 전경색은 주로 글자색, 그림색, 붓색 이런 색이고요. 배경색은 말 그대로 배경에 있는 그 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동 툴 움직여주고요. 마술봉 툴. 자, 클릭한 곳과 비슷한 색깔을 위주로 선택 영역을 만들고 스포이드 툴, 색을 어떤 색인가를 뽑아낼 때 쓰는 툴이 스포이드 툴, 브러쉬 툴 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지고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 자 문지르면 편집하기 이전으로 돌려주는 툴이고요. 그라디언트 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한 면을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채색하는 것을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된 툴이고요. 닷지 툴, 요거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준다 그래서 밝게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자, 타입 툴은 글자. 여러분들 이 글자 컴퓨터 그래픽에서 타이포그래피 굉장히 중요해요. 예, 글자 위한 편집 툴이고요. 사각 툴. 자,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컴퓨터 비트맵 그래픽에서 벡터 그래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걸 누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는 안 나오지만 다각형 툴 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대 툴은 이미지를 줌인, 줌아웃 해주는 툴이고요. 자, 이미지를 편집하면서 그때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